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오늘 3% 정도 상승세가 나오죠. 근데 한미반도체 볼 때 하이닉스 계속 보라 그랬죠. SK 하이닉스. 자, 이렇게 고가를 수렴하는 그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제가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같이 보는 이유가 있겠죠. 한미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이닉스가 가격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엔비디아를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하이닉스를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한미반도체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주식시장은 뭉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뭉쳐서 움직인다는 게 뭐냐?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이 추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종목군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야 되겠죠. 근데 종목군들이 뭉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뭉치고 뭉쳐져서 지수, 즉 시장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이 생기겠고, 이런 올라가는 과정에서 피어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즉 앞단에서 이 업종, 이 테마, 그쵸? 이 섹터를 끌고 가는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맨 앞단에 서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예요.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를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면서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주식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그쵸? 며칠 동안 빠졌고, 빠지는 과정에서 슬쩍 올라와서 지금 5일선에 거의 수렴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이닉스는 지금 어떻죠? 5일선 넘어버렸죠. 자,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더 강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고가를 돌파하는 데까지 필요한, 그쵸? 등락폭이 엔비디아보다 한미반도체가 더 강하죠. 자, 이 이야기가 뭐냐? 엔비디아보다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범용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혹시라도 기대치를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에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에다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쵸? 영향을 미치겠지만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끊어질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즉 엔비디아 쪽으로만 HBM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기 너무 그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쵸?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제가 패스를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GPU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고 HBM은 메모리 반도체다. 즉 GPU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HBM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물량을 못 맞춰주면 엔비디아가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단가를 못 맞춥니다. 자, 장치 산업이라는 건 정말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와서 엔비디아가 새로 만들 수 있다? 그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밀어주고 있는 거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었던 건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HBM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결국에 성공은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엔비디아의 상승이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이다. 우리는 이 구간에서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어떤 가격대에 내가 매수해서 보유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어떤 종목에 가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지금 반도체 종목군, 그쵸?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보면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명확하게 보이죠? 모두 다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했다는 점. 근데 매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오늘 5% 손절을 했거든요. 이렇게 손절하는 구간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 엔비디아가 반등한 날입니다. 엔비디아가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매도를 했다는 점. 그렇죠. 이쪽이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뭐 거의 뭐 앞단에서 조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만큼 주식이 그렇죠. 이 조금 압축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봐야 된다. 자, 뭐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DI나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요것도 HBM 장비 관련된 종목이죠.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죠. 수익의 폭이 25%, 14%쭉 내려서 보면 26, 22, 18%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을 정확하게 공략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뭐 쭉 올려서 보면 뭐 웬만큼 강하다는 종목들은 제가 매매를 모두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을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여기 6월 21일 날 매매하고 있는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재룡산업도요.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그럴수록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럴수록 전기 설비를 다시 갖춰야 되고 미국에서 전기 부족 사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거죠. 확인하고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3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파생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럼 와서 배우시면 되고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 자, 그리고 뭐 HLB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그쵸? 어저께 제가 매도하니까 한 12% 정도 빠집니다. 이것조차도 그쵸?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매도를 못합니다. 매수부터 매도까지는 첫 번째 매수가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자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가격 반등이 확인이 됐다. 하지만 종목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반도체 종목군이 앞으로 잘 된다고 해도 내가 어떤 종목을 찾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잘 갈 거예요. 떨어졌더니 지금 개미털기 이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무엇 때문에 잘 갈 거라는 명확한 기준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재료 때문입니다. 어떤 호재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봐야 될 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하지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만한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확정짓지 않겠다. 여기까지가 딱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격을 봤을 때는 정말 냉정하게 가격만 보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내가 이런 정도의 매매 그쵸?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은 그쵸? 아까 전에 보신 내용처럼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지 않는 가격 분석 방법을 와서 배우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지는 제가 이야기를 다 드리고 있는데 기준이 되는 건 하나예요. 2주를 넘기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심리를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믿는다고 이 종목이 올라가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고요. 저는 그걸 여기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역을 보면 어떤 종목이든 2주를 넘기지 않습니다. 2주를 넘어갔을 경우에는 수익 구간이어야 되고요. 수익 구간을 내가 만들 수 있었을 때 2주를 넘길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안 된다면 내가 중간에 손절을 하거나 2주 전후로 해서 무조건 손절 구간을 잡아야 된다.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함께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무엇보다 한미반도체가 이제 고가 돌파 구간 거의 뭐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그 변동성에 맞춰서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는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게 좋다.
반대로 하락할 때는 그쵸 하락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도해도 수익 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된다. 그런 가격대를 어떻게 잡을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